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분기에 제가 한 번 정도 하는 이 책 소개 시간입니다. 요즘에 이 성장주가 올해 특히 좋잖아요. 성장주 주도주 위주로 많이 오르고 뭐 압축적인 강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시장인데요. 이게 너무 재밌고 특이한 게 작년만 해도 이 성장주 투자는 끝났다라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우존스는 얼마 안 빠지는데 나스닥이 워낙 많이 빠지고 또 나스닥 중에서도 아크와 관련된 중소형주는 더 많이 빠지면서 그런 종목들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다우존스가 나스닥을 25%포인트 아웃퍼폼을 했는데 올해는 나스닥이 다우를 한 30%쯤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 회귀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거지 과거에 어땠는지를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장주 주도주 위주의 투자가 얼마나 오래 될지는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주도주를 찾아서 투자하는 이 투자 방식은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던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책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요겁니다.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이 쓴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고요. 원제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고 이 책이 현재도 요 판이 나와 2012년에 요 판인데 아직도 요 판으로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 모양을 보시면 되는데 이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은 1933년생입니다. 그리고 1958년에 처음으로 증권업에 들어와서 아주 성공적인 증권 투자자로 남아있는 분입니다. 이 책은 나온 지는 20년이 넘은 책인데 가장 최신 판이 2012년 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했던 분이 나는 이렇게 돈을 벌었다라고 책을 쓴 거니까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분이 주장한 핵심 논리는 뭐냐면 이익이 많이 나는 또는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은 주식을 주도주 중에 골라가지고 차트를 보고 좋은 타이밍에 사서 수익을 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익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종목 자체를 고르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는 어떻게 차트를 보고 어떤 차트를 고를 거냐. 세 번째는 어떻게 팔 거냐입니다. 이걸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캔 슬림이라고 이 사람이 7자 CANSLIM 그 두 문자를 따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이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C는 Current Earnings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기의 실적이 최소한 25%, 30%씩은 매 분기 증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기 실적 모멘텀이 큰 종목을 고르라는 거고요. A는 Annual Earnings의 A자입니다. 연간 EPS 성장률이 최소한 25%는 되면 좋겠고 연간 ROE가 17%는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 연간 성장률이 3년 정도는 유지되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분기하고 연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고를 수 있다면은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굳이 뭐 PER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분기 실적이 이렇게 잘 나고 있고 연간 실적이 3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으면 분명히 구주식은 비쌀 거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PER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 종목을 버리지는 말자라고 이 CA 부분에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N은 뭐냐면 New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영, 신제품, 신고가를 낸 종목 중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변화율의 함수인데 이분은 이 변화라는 거를 새롭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서 새로운 걸 찾아서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는 뭐냐면 S는 Supply and Demand인데요. 유동 주식수,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많이 오른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선 제가 제 의견 하나만 넣겠습니다. 이건 책 소개이긴 하지만 뭐냐면 이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정말 반드시 내가 아까 C, 뭐 current earnings나 annual earnings나 뭐 new나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제대로 된 종목을 골랐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된 종목을 못 골랐는데 유통주식수가 적잖아요. 그럼 주가 빠질 때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정말 무식하게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주식수가 적다라는 이 S를 적용하실 때는 내가 CAN을 제대로 골랐다라는 가정, 제가 정말 제대로 골랐는지를 꼭 생각하시고 이 유통주식수가 적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은 뭐냐? Leaders or Laggards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무조건, 이거는 뭐 예외도 없어요. 무조건 주도주를 사라는 겁니다. 이런 뭐 분기 어닝이 좋고 연간 어닝이 좋고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종목들은 주도하는 업종에 있는 주도하는 종목을 사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심플합니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애가 주도주다. 그러니까 걔가 CAN을 만족하고 유통주식도 적으면 걔를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덜 오른 거 사고 싶잖아요. 근데 이분은 무조건 더 오르고 센 애를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I는 Institutional Sponsorship의 약자인데 기관의 매수세가 붙어있는 종목을 사라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종목으로 치면 이제 외국인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관심이 아예 없는 종목을 저평가된 거를 이 발굴하는 밸류 인베스터도 있고 이 사람은 매수세가 붙어있는 종목을 우리가 종목만 제대로 골랐다면 아직도 먹을 수 있는 룸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림의 M은 뭐냐면 마켓인데요. 마켓 디렉션인데요. 강세장에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CANSLI까지 CANSLI까지 정말 잘 골랐는데 시장이 빠지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내가 CANSLI까지 잘 골랐더라도 시장이 꺾이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어 손절매를 빨리빨리 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꺾이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써놨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하나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주도주라고 알고 있었던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뭔가 매가리가 없으면 이거는 명백히 시장이 꺾이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강세장에 투자를 해라. 왜냐하면 미국은 보통 10년 있으면 8년, 9년은 강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캔슬림을 원칙을 통해서 종목을 골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언제 사야 되냐라는 건데 이 사람을 언제 사야 되냐를 차트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책 딱 사시면 앞에가 한 100페이지 정도가 그냥 차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트가 모양이 좋은지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이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책을 사셔가지고 차트를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요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컵이 있고 손잡이 이렇게 살짝 있는데 요 컵의 동그란 모양은 완만한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손잡이는 왜 생기냐면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흔들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가 생기는 건데 손잡이가 생길 때는 요 손잡이는 진폭이 작고 짧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손잡이를 뚫고 올라갈 때 사라는 건데 요 뚫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좀 실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바닥 부분, 저점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없었던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주식의 차트라는 게 정확하게 그 모양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수많은 차트를 보여주면서 어떤 게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인지를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책을 보시고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매도는 두 가지가 있죠. 너무 좋은 매도는 수익이 많이 나서 파는 거. 이건 뭐 너무 해피한 거고 두 번째는 손절매입니다. 손실이 나는데 파는 거. 이 분도 이 전에 제가 책으로 얘기 드렸던 게 터틀 트레이딩이었는데 리스크 관리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손절매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손절매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는 분들은 손절매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유명한 말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을 제대로 샀는지 안 샀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 주식을 사고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주식을 사고 빠지면 내가 잘못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기의 기준을 두고 손절매를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터틀 트레이딩에서는 뭐 7%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이 아저씨는 그거를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어쨌든 손절매 라인을 정했으면은 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손실은 짧게 자르고
이익은 길게 가져가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여기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 책에서도 얘기했던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던 밸류 인베스터들하고는 다르죠. 밸류 인베스터들은 항상 다르게 투자하고 돈을 벌어 나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스타일이 있고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주식이 강할 때 팔기 시작해라. 그러니까 꺾이고 내려올 때 파는 것보다는 강할 때 팔기 시작을 하고 특히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제일 힘든 게 이런 겁니다. 내가 팔고 오르는 걸 가장 힘들어해요. 사고 빠지는 건 어떻게 사람들이 버티는데 팔고 오르면 정말 엄청나게 자책을 하는데 이분의 얘기는 그 자책을 버려야 훌륭한 투자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그 문구를 갖고 왔는데 누구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분의 아버지가 조 케네디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와서 돈을 많이 벌고 주식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조 케네디가 무슨 말을 했냐면 바보 같은 사람들만 마지막 1달러까지 챙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원에 산 주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300원까지 올랐다고 치죠. 그럼 내가 250원에 팔았어도 50원 못 먹었다고 자책하지 말고 이 50원은 그냥 시장에 주는 거라고 생각해라 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여기 엄청나게 많이 써놨는데 그건 읽어보시고 어쨌든 그 손절매하고 차익 실현할 때는 주식이 강할 때 조금씩 팔기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책이나 이번 책이나 저번 책은 완벽히 트레이딩하고 리스크 관리에 관한 책이었고 이거는 주도주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트레이딩 하는 분들의 공통점 손절매를 하고 오른 종목을 더 사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라라는 거예요. 차트도 열심히 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맞는 분들은 이런 책을 사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안 맞고 나는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그 전전에 얘기 드렸던 뭐 존 네프나 존 볼튼 이런 사람 걸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절대 없고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항상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고 내가 이 주식을 제대로 골랐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어야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 보시고요. 뭐 독후감도 좋고 질문도 좋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